네, 안녕하십니까. 2021년 10월 4일 오늘은 셀트리온 차트 분석 좀 하겠습니다. 차트만 분석하겠습니다. 아무것도 안 하고 차트만 하겠습니다. 자, 한번 보시죠. 자, 셀트리온 천천히 처음부터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. 자, 최초 가격대부터. 자, 최저가가 2,056원이네요. 2007년 2008년 리먼 사태 때네요. 2008년. 그러면 뭐 서정진 회장이 창업하고 상장시키고 2006년 그때 당시입니다. 그때는 뭐 바이오주가 뭐 그렇게 각광을 받던 시절은 아니었고요. 그리고 이제 상장하고 요때가 점점점점 상상 가면서 엄청난 폭등을 했네요. 17,000원까지. 그렇죠? 이런 모습을 보이고 이 셀트리온이 앞으로 엄청난 회사가 될 거다라는 이제 증권가에 대한 루머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. 그러고 이제 어떤 바이오 시대가 바이오로 도래했죠. 그리고 요때 2014년 때까지 요때까지 굉장히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. 이 회사가 지금 계속 얘기되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와의 어떤 분식 루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.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, 그냥 재무제표 부풀기가 아니냐라는 이슈가 나오다가 요때 이러고 나서 요때 거의 3만 원이 깨지냐 마냐 하다가 그러고 나서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해소되고 요때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셀트리온을 토대로 해서 이제 어떤 바이오의 붐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면서 뭐 수많은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급등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. 이러면서 10만 원 바로 다이렉트로 1년 2년 만에 3배 정도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. 그렇죠? 자, 그러고 나서 코로나를 겪고 지금에 있는 상태입니다. 근데 코로나 직전에 굉장히 힘들었었죠. 그렇죠? 요 구간이 이제 요 폭등이 나오고 나서 35만 원 찍고 여기서 이제 반토막 만들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. 이제 뭐 셀트리온이 끝난 게 아니냐. 36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계속 떨어졌거든요. 이제 바이오는 끝났다. 다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코로나 관련 바이오 뭐 코로나 치료제, 코로나 뭐 백신 뭐 이런 기업들이 미친 듯이 올라가면서 이제 올라왔습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주 39만 6천 원 찍고 빠졌습니다. 코로나 치료제로 올라왔고요. 자, 이제입니다. 자, 차트 보겠습니다. 자, 우선은 첫 번째 제가 봐야 될 부분은 가장 가까이, 자, 요 저점부터 12만 8,962원부터 최고점 39만 6,237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24만 8천 원입니다. 그렇죠? 그러면 일반적으로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고점, 그리고 제가 보는 거는 이 폭이죠.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. 같이 39만 6천 원에서, 자, 39만 6천 원에서 39만 6천 원에서 너무 크네요. 계산기가. 자, 작게 해서 자 39만 6,237원에서 빼겠습니다. 12만 8,962원, 12만 8,962원 하면 26만 7천원, 26만 7천원 올랐습니다. 그렇죠? 26만 7천원. 그럼 26만 7천원의 절반,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60%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절반 잡겠습니다. 좀 러프하게 가겠습니다. 러프하게. 그럼 13만 3천원. 자, 일단 이 가격, 이 상승 가격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가격의 조정이 25만 원, 26만 원 올랐고, 그 중에 26만 원 올라간 것의 절반 조정, 일반적인 조정, 절반 조정. 그러면 39만 6천 원의 절반을 빼겠습니다. 39만 6천 원에서 13만 3천 원을 러프하게 13만 3천 원 빼겠습니다. 자, 39만 6천 원에 13만 3천 원, 39만 6,237원에 13만 3천 원 빼겠습니다. 그럼 26만 3,237원. 자, 지금 얼마죠? 24만 8천 원이거든요. 그러면 절반 가격은, 이 진폭의 절반 가격은 26만 3천 원이니까 라인이
26만, 요 라인이에요. 요 라인 26만 원 정도. 러프하게 26만 원 잡겠습니다. 26만 원 라인 잡고 가겠습니다. 이걸 계산을 딱 정확하게 하면 아마 지금 가격대가 60% 돌린 가격대일 거예요. 60%. 자, 볼까요? 기록을 한번 볼까요? 기록 이게 기록 이게 안 나오네. 자, 이 상승폭과 이 했을 때 요 20 지금 48,000원대가 뭐 많습니다. 뭐 차트 많죠. 뭐 엘리엇 파동도 있고요. 무슨 파동도 있고요. 뭐 피보나치 뭐 수열 뭐 그다음에 볼린저 밴드 그다음에 뭐 한번 볼까요? 얼마나 많은지. 예. MACD 뭐 스토캐스틱 뭐 심리도 거래량 지표 피벗 뭐 그물 차트 일목균형표 이동평균선 너무 많습니다. 자, 그 많은 지표들이 결국에는 기술적인 지표들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. 이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의 차이는 거의 없어요. 거의 없고요. 카톡이 올리네. 죄송합니다.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의 차이는 당시 이동평균선이 나왔을 때와 이평선이 일목균형표가 나왔을 때 어떤 시대적인 차이점. 그다음에 동양이냐 서양이냐. 네. 그런 것들. 일본에서 당시에 뭐 주 5일 근무가 아니었죠. 주 6일 근무였거든요. 그래서 일목균형표들은 어떤 우리 일상과 동일한 그런 날짜의 변화로 움직였고요. 이동평균은 서양은 주 근무였죠. 금요 주일이죠. 토일은 안 됩니다. 일하시면. 예, 그렇죠? 예. 근데 일본은 토요일날도 일했기 때문에 날짜가 개념이 좀 다르고요. 그다음에 뭐 우리도 음력 양력이 다르듯이 이제 그렇게 좀 바라보시면 가장 적당할 것 같습니다. 날짜가 뭐 26일, 9일, 뭐 52일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. 26일이라는 건 한 달에 일요일을 빼면 26일 맞잖아요. 근데 그 이동평균선은 20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. 무슨 말이냐? 일주일에 토일 빼면 20일 전후거든요. 그렇죠?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뭐 8일 빼고 하면 22일 이동평균선 이상하잖아요. 그렇죠? 예, 그러니까 그냥 러프하게 20일 이동평균선은 한 달이죠. 그 다음에 26일 기준선, 일목균형표의 기준선도 한 달인 겁니다. 그러니까 결국 한 달을 기점으로 이 회사의 가격. 자, 그러면 실트리온의 지금 한 달의 평균 가격은 얼마이냐? 그 다음에 지금 최저점 대비 올라온 게 얼마이냐?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25만원 라인이 쉽게 말하면 엘리엇 파동에서 말하는 되돌림 현상의 어떤 61.5 뭐 말도 그런 것도 웃긴 거죠. 예. 뭐 마치 이제 그 엘리엇을 쓰면서 뭐 1파, 2파, 3파, 뭐 상승파, 하락파, 조정파. 근데 단 예외는 뭐 하면서 횡보할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저럴 경우에는 뭐 말이 많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돼서 뭐 조정 받았다, 올라갔다, 뭐 떨어졌다, 예외사항 있다, 뭐 이렇게 하면 다 빠져나와요.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거는 오히려 독입니다.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좀 주식은 굉장히 좀 러프하게 가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. 착하게 계산해서 가는 거는 무의미해요. 왜 안 맞으니까. 자, 어쨌든 자, 제가 여기 보이는 이 검정색 굵은 선은 240일 이동평균선입니다. 240일 이동평균선이라 하면 뭐죠? 1년 평균 가격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를 이평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. 그냥 우리 지금 보자. 쉽게 말해서 이제 뭐 대게 가격 아니면 새우깡 가격으로 좀 쉽게 생각했습니다. 새우깡 가격 얼마죠? 한 봉지에 뭐 1,000원. 근데 지금 1,000원 아니죠. 1,300원, 1,500원. 슈퍼마켓마다 다르고요. 이마트 가면 또 다릅니다. 그렇죠? 그다음에 편의점 가면 또 가격이 달라요. 그럼 새우깡 가격이 정확한 가격이 얼마죠 지금? 그러면 러프하게 평균으로 했을 때 이마트 거, 뭐 편의점 거, 슈퍼마켓 거, 동네 가격 거 다 합쳐서 뭐 1,500원 이러면 이제 새우깡 가격인 거거든요. 근데 이 가격이 1년 동안 했을 때 한 1,500원 정도 하더라. 작년에는 한 1,200원 정도 했고 지금 1,500원까지 올랐다. 물가 상승률로 인해서. 10년 전에는 뭐 새우깡 한 봉지에 100원 했나요? 우리 어릴 때? 200원 했나요?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엄마 100원만 저 맨날 얘기했거든. 엄마 50원만 이제 좀 돈이 없는 엄마가 좀 돈이 없을 것 같다. 그러면 50원만 50원으로 뭔가 사 먹었거든요. 제 어릴 때니까 지금 한 30년 전이겠네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짜장면 600원하고 700원, 짜장면 값이 1,000원 됐다고 해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. 우리 이제 어떻게 살까? 근데 지금 짜장면 값 7,000원이죠. 네, 부동산 가격보다 짜장면 가격이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. 네, 삼성전자보다 짜장면이 더 올라간 것 같아요.
안타깝습니다.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가격의 변화를 보는 어떤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차트라는 함은 뭐 너 차티스트야, 뭐 차트만 보고 뭐 주가를 예측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닙니다. 네. 뭐죠?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쉽게 이 회사의 셀트리온이라는 주가의 어떤 변화를 한 번에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본다고 생각해 보시죠. 이거 이렇게 보면 느낌이 어떨까요?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지금 약간 밀리고 있는데, 이렇게 보면 숫자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가격이 쉽게 판단이 좀 서기 힘들고 작년 거까지 가려면 하루 종일 걸리거든요. 근데 이거만 딱 보면 작년 거, 10년 전 거까지 다 볼 수 있잖아요. 너무 이게 편리하잖아요. 그렇죠? 2012년도의 가격이 보자. 한 4만 원 정도 됐네. 이렇게 빨리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보조 지표입니다. 도구인 거죠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근데 이 도구를 왜 중요하게 보느냐? 우선 첫 번째, 이 가격을 과거의 기록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현재 위치를 우선 파악할 수 있습니다. 그렇죠? 이 주가가 올라갔구나, 떨어졌구나. 그리고 주가는 어떤 주가의 가격은 어떤 이 주식의 발자취가 남습니다. 흔적. 네,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우리가 눈이 20cm 내린 겨울에 설악산을 걸어가면, 제가 처음으로 걸어가면 제가 올라가는 꼭대기까지 제가 걸었던 흔적들이 다 남게 됐죠. 제가 가고 있는 길이 보이고, 근데 가다 보니까 노루가 한 마리 보이네. 노루의 발자국이 보입니다. 토끼의 발자국이 보이네. 토끼가 절로 산으로 올라갔구나. 볼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런 흔적들을 토대로 그 아이의 최종 목적지를 가늠할 수 있는 거죠. 너 동쪽으로 갔구나, 서쪽으로 산으로 올라가고 있거나 내려가고 있거나 옥나샘으로 가고 있구나, 이런 식으로 이 가격을 보면서 미래를 조금이라도 예측하기 위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아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. 지금 가격이 26만 3천 원, 약 한 50% 이상 조정받은 상태입니다.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상승폭에 저도 뭐 세력주 차트 얘기 많이 하는데 N자형 파동, 이런 식으로 파동이 나갈 때, N자형 파동이 나갈 때 이 파동의 이 저점과 이 고점의 상승폭의 일단 절반을 기준으로 잡고, 이 절반 이하가 됐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종목이 조정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. 그래서 저도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. 대신에 이 저점이 붕괴되면 어떻게 되죠? 이 저점이 붕괴되면 자, 추세가 이 저점과 이 고점의 사이, 이게 고점 라인이죠. 이 고점이 라인이죠. 예, 이렇게 고점입니다. 그럼 극성의 변화라고 표현합니다. 자, 지지선과 저항선, 지지와 저항을 받고 주가가 움직입니다. 그렇죠? 근데 이 저항선에서 맞고 떨어졌습니다. 여긴 지지를 받아야 되겠죠. 근데 여기가 투매되면 어떻게 되죠? 하락 추세라고 표현하고요. 요 고점을 돌파해 나가면 상승 추세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 파동을 N자형 파동이라고 하는데 너무나도 기본적인데, 이 N자형 파동의 가장 매력적인 매수 포인트는 이 구간이거든요. 요 구간에서 매수를 했을 때 이 고점을 다시 돌파해 나가면서 이 파동이 굉장히 강한 아이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 조정파의 기간이 일주일이었는데 이 상승 파동이 3일이다. 그러면 이 종목은 날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왜 그런, 그 정도로 힘이 세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보면 셀트리온이 여기서 여기까지 조정받은 기간, 자, 여기서 여기까지 조정받았습니다.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파죠.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하락 파동입니다. 자, 그러면 이 상승 파동의 기간에 지금 이 하락 파동의 조정에, 자, 이제 여기서 조정을 지지를 받고, 그러면 이제 이 라인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돌파해 나가는, 기간적으로 볼까요? 자, 2019년부터 8월부터 12월까지 올라갔으니까요. 그렇죠? 2010 8월부터 12월, 여기부터 잡을 수도 있고 여기부터 잡을 수 있는데, 뭐 러프하게 여기 잡고 여기 정도, 코로나 때부터 만약에 잡는다고 치면 3월부터 12월, 그러면 한 9개월 정도 올라갔거든요. 9개월 정도, 뭐 1년 정도 잡고 봤을 때 조정받은 기간, 지금 조정받은 기간이 한 8개월, 지금 9월이 이제 9월 지났으니까 9개월 정도 잡았습니다. 그러면 러프하게 기간적으로도 조정을 충분히 받았고,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가격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.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충분히 겪었어요.
그러면서 회사는 성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. 레캐노나주라든지 뭐 각종 약들이 다 잘 되고 있어요. 나쁜 건 아닙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조정의 어떤 폭이 마무리되는 국면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찰나에 저점이 붕괴됐습니다. 자, 여기서 저점이 붕괴됐어요. 자, 여기서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. 세력들은 약간 좀 강하게 말하면 굉장히 좀 잔인합니다. 잔인하고요. 그 다음에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다 꿰뚫고 있습니다. 자, 앵간히 좀 주식 좀 했다고 하는 선수들을 날려버리는 아이들의 세력입니다. 나 주식 좀 하는데 나 좀 하지. 그래서 나 기간 조정 받고 저가 매수하고 분할 매수하고 다 했어. 원칙 다 지키고 다 했어. 근데 신용도 안 하고 현금으로 갖고 있었어.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버립니다. 마탱이 보내버리는 거죠. 여기서 이렇게 완전히 쥐어 짜버립니다. 껍질 벗기고요. 보내버립니다. 그러면 이 아이들이 손절이 나오고 막 이 아이들이 멘탈 나가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믿고 했는데 여기서 샀던 아이들이 또 손절이 나오거든요.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아이들은 또 당연히 손절이 나오겠죠. 손절 여기서 샀던 아이들마저 손절이 나오게끔 만들면 진짜 강력한 세력인 거죠. 그래서 그렇게 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악질로 보낼 수 있는 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바로 공매도의 힘이죠. 이제 공매도가 나오면서 보유 주식 날리고 공매도 날려버리면 일반적으로 버티기가 힘듭니다. 그렇게까지 악질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오랜 기간 동안 주식 시장에서 남았을 때 봤을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날려버리는 경우가. 근데 그게 10개 중에 제가 봤을 때 한 7개 정도는 그렇게 악질적으로 날리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60, 70, 60에서 70%는 정말 최악으로까지 치닫게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한 30% 정도는 굉장히 스무드하게 가죠. 굉장히 노련하게 가고요. 굉장히 메이저급이 힘이 좋다. 그러면 살 기회를 안 주고 날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근데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느낌은 셀트리온이 또 이제 여기서 그런 게 있어요. 제가 이제 쭉 셀트리온을 보면 차트를 보면 이제 좀 망가지겠다 싶을 때 날아갑니다. 이제 좀 무너지겠다 싶으면 날아가고요. 그 다음에 오늘은 폭락하겠다 싶은 날 폭등이 나옵니다. 묘해요. 이제 이상한데 이제 좀 깨지겠지 하면 올라가고 깨지겠지 하면 올라가고 늘 그래왔습니다. 근데 이번에는 어떨까? 이번에도 제가 봤을 때는 깨져야 되는 그런 차트거든요. 근데 오늘 10월 4일이죠. 근데 이제 이제 월요일이고 내일 이제 화요일인데 갑자기 생뚱맞게 내일 아침 8시 30분, 40분에 기사가 띵 나옵니다. 유럽 승인 이런 것 아니면 유럽의 어떤 프랑스 승인, 유럽까지는 아니어도 프랑스와 선계약 조율 중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게 혹 나오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전 종목 다 파란불인데 혼자 막 방방방방 거릴 때가 있습니다. 요때도 그랬죠. 요때도 요 구간에서.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조정은 충분히 받았다. 가격 조정 받았고 지금 시장적으로 어떤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다.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좀 들었고 이제 부정적인 부분은 뭐죠? 아무래도 경구용 치료제 지금 어떤 이슈가 불었습니다. 머크에서 전편 얘기했던. 그다음에 화이자도 경구용 치료제. 자, 그러면 셀트리온은 경구용이 아니잖아요. 그러면 이러면 좀 복잡해진다. 근데 경구용 치료제 가격이 장난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개보린 가격 정도면 제가 그래도 좀 충격적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일단 가격 경쟁력에서는 그렇게 빠지진 않겠구나. 이미 입원했는데 셀트리온 쪽은 레키로나대로 좀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입원하기 전에 빨리 먹는 약으로서는 경구형이 좀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양강구도로 갈 수도 있겠죠. 그래서 그런 거고 일단 차트만 계속 좀 보겠습니다. 그래서 최근 차트를 좀 돌아보겠습니다. 자, 한번 차트를 싹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자, 상승 파동이 나왔습니다. 그동안. 그리고 지금 조정파가 나오고 여기서 과거에도 제가 셀트리온 이때 매수 얘기하고 매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. 좀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. 왜 그러냐면
실적에 대한 움직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드렸고, 지금 이 박스 30만 원과 25만 원 이 박스 안에서 움직이다가 이상 신호가 하나 나왔습니다. 뭐죠? 25만 원이 지금 붕괴된 상태로 종가상 마무리되었습니다. 요때 한번, 요때 한번, 두 번째죠. 여기서 뭔가 거래가 터지면서 매수의 기회가 올 가능성도 있고요. 그리고 제가 얘기 드렸던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중에 하나가 가격 조정이 26만 3천 원 어느 정도 되돌림 현상, 그 LF 파동에서 얘기하는 61점 뭐 띵띵 프로 그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왔다는 거죠. 예. 정확하게 그걸 나중에 수치로 계산해봤자 그건 무의미합니다. 딱 그 가격대 조정받고 올라가지 않아요. 그거 이상 막 70% 조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. 아니면 50% 조정받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수많은 임상 사례 임상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? 수많은 경험 사례, 그렇죠? 경험 사례를 토대로 봤을 때 50%냐, 60%냐, 61%냐, 70%냐, 80%냐, 90%냐, 100%냐 이건 무의미하다 이거죠. 진짜 딱 100% 조정받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걸 깨트리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. 그거는 무의미하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거를 얼마까지 조정받을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인간은 세상에 없다. 그러면 왜 61%가 중요하고 50%가 중요하고 90%가 중요해? 이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. 어느 순간에 어느 타이밍에서 어떻게 세력들이 조정을 거치고 돌리는지는 예측 불가능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게 나왔겠죠. 분할 매수합시다가 나오는 거죠. 저도 그래서 분할 매수하자.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현금으로 투자하자. 왜 그러냐면 여기서 신용 질렀는데 여기까지 보내버리면 그러면 정확하게 주식이 다 털려나가는 깡통 계좌가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현금으로 분할 매수를 해 나가면 깡통도 안 될 거고, 그리고 기간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. 근데 세 번째, 또 왜 좋은 회사를 사자? 자,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얼마나 좋은지는 이미 국민들에게 다 검증이 끝났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끝났고 세계적으로 다 끝이 났습니다. 근데 이런 기업을 여기서 이렇게 아무리 사더라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는 거죠. 근데 이런 기업이 아닌 듣보잡 기업에 똑같이 분할 매수하고 똑같이 한다고 예를 들겠습니다. 듣보잡 기업 이런 거 보겠습니다. DNA 링크. 자,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? 자, DNA 링크. 자, 2,080원에서 셀트리온의 초창기랑 똑같네요. 그래서 3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. 3만원까지 올라가서 아까 말했던 61점 그다음에 50% 49% 50% 70% 조정. 그래요. 70% 정도 조정받았을 때 3만 원, 2,000원에서 3만 원 올라왔으니까 3만 원 올라왔으니까 15,000원 빼고 15,000원 이하에서 매수했어. 만 원 정도 떨어지길래 이제 만 원만 떨어지면 사야지 하고 샀습니다. 딱 240일 지지받고 샀어. 그러고 나서 봤는데 3,600원이네. 그럼 이거 이 사람 신용 다 털리는 거죠. 그냥 끝난 거거든요. 아주 그냥 영원까지 다 털린 거거든요.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. 2,000원까지 가나요? 지금 2,080원에서 3만원 찍고 지금 3,600원 88% 조정받았습니다. 어떻게 할 거냐고. 그쵸. 이 DNA 링크 시가총액이 얼마죠 지금? 600억입니다. 600억. 이 회사 재무제표 볼까요? 대주주가 5%밖에 없습니다. 다 떠나가는 주식이죠. 다 해먹고 작전 다 해먹고 그냥 이 회사 언제 상장 폐지될지 모르는 거거든요. 영업이익이 볼게요. 재무제표. 자, 지금 이 회사가 3년간 당기순이익이 200억, 260억, 거의 300억 날라갔네요. 600억짜리 회사가 300, 그러면 이때 지금 3,600원이니까 2,000원이면 약 한 시가총액 한 450조에서 500조 왔다 갔다 하겠네요. 그러면 400조에서 500조 하던 기업이 지금 분기 실적도 볼까요? 또 계속 적자거든요. 분기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런 기업은 상장 폐지될 수 있겠죠. 그럼 이런 기업을 뭘 믿고 분할 매수를 하고 뭘 믿고 장기 투자를 하고 뭘 믿고 하겠냐는 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은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우량주고 코스피 지금 10위권이고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 되면 물려주면 되죠. 네. 셀트리온은 장기 성장주,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. 우리 인류가 항상 건강에 가장 관심이 많죠. 얼굴 여성분들은 피부, 남성들은 건강. 왜 부자들은 더 부를 오래 유지시키고 싶거든요. 네,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좋아요. 12만 원면 더 사면 되는 거야. 15만 원면 더 사면 되는 거죠. 그런 마인드로 중장기적으로 매수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.
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차트상 어느 정도 조정 국면에 와 있다는 거죠. 자, 이제 가까이 가겠습니다. 자, 이제 점진적으로 오고 있어요. 굉장히 먼 옛날부터 2000원부터 크게 가고 이제 디테일하게. 그래서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냐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우선은 한 달 이동 평균선, 20일 이동 평균선이 얼마죠? 자, 같이 보시죠. 27만 1,400원입니다. 그 다음에 240 이동 평균선 29만 원이네요. 그러면 이 셀트리온의 가격은 일단 29만 원이 평균가라고 봐야 됩니다. 근데 지금 24만 8천 원이니까 240 이동 평균선 대비 한 12% 정도 조정을 받았네요. 자, 12%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. 자, 그러면 가격적으로도 좀 조정을 받았죠. 이런 대형 우량주가 1년 평균 가격 대비 12% 정도 싸게 거래되고 있다. 이렇게 또 표현하면 되겠죠. 그러면 좀 먹을 게 좀 있다, 스페이스가 있다. 여기 지지받고 25만원 지지받고 만약에 반등했을지. 그 다음에 레키로나 쪽으로 해서 아직 이슈가 나올 게 많이 있죠. 유럽 승인, 뭐 진짜 실제 계약, 뭐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좀 나와버리면 25만원이 바닥일 수도 있습니다. 일부러 이걸 깨트리고 갈 수도 있고, 지금 최저점이 24만 4천원이네요. 그렇죠? 24만 4천원을 지지받고 마지막으로 조정을 받고 갈 수도 있겠죠. 뭐. 아니면 깨트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. 차트상으로는 지금 현재 차트만 봤을 때는 괜찮아요. 괜찮습니다. 나쁘지 않습니다. 근데 또 좋은 이제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는 나쁘지 않고, 이제 좀 부정적인 차트 흐름은 우리가 이게 상승 파동, 상승 M자형 파동이라고 했을 때 지금 이건 뭐죠? 하락 파동이 좀 나온 거는 조금 다소 부정적이죠. 그렇죠? 그리고 이 저점을 깨트린 것도 부정적이고, 이 저점을 깨트린 것도 부정적이고, 어떤 이런 추세대가 자꾸 깨트려져. 이 추세대 깨지고, 이 추세대 깨지고, 저 추세대가 자꾸 깨지고 있거든요. 이 부분은 또 차트상 부정적입니다. 단기적으로. 자,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의 이 차트를 그려 나가는 아이의 가장 주체는 저는 요 아이라고 생각합니다. 공매도 갑자기 이렇게 나왔죠. 그렇죠.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추세를 유지하다가 이 아이가 나오고 이 아이가 나오면서 이렇게 갑자기 공매도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뭐가 깨졌죠? 수급이 깨졌죠. 외국인 기관들이 이렇게 깨트렸다. 그러면 좀 의도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. 시장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어떤 부담감으로 주식 비중을 줄인 건 있다. 그러니까 회사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다. 자, 요렇게 차트를 통해서 좀 봤습니다. 그래서 한번 주봉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. 오늘 차트 위주로 좀 보기로 했으니까. 자,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여기서 15만원 지지받고 이 저점에서 좀 올라왔거든요. 그러면 이 저점을 깨트리지 않는 선상에서, 그러면 라인이 여기가 한 23만원, 마지노선을 봤을 땐 제가 봤을 땐 23만원 이 고점이 있네요. 이 고점과 이 저점을 연결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한 23만원을 기준으로 여기를 좀 분할 매수한다라는 개념으로 좀 접근하면 어떨까 좀 생각되고요. 주봉상으로는 월봉 보겠습니다. 월봉도 뭐 크게 무리는 없겠죠. 그렇죠. 월봉이 지금 타고 가는 게 요 라인이네요. 요 지금 월봉을 보시면 여기서 계속 저가 매수가 나오고 있거든요. 여기 그렇죠. 이 평균선이 뭔지 좀 체크하겠습니다. 파란색이네요. 21만원짜리가 뭐냐, 이 병상 월봉상 60월봉이겠네요. 60월봉 60월봉. 그러니까 60월 평균 가격, 60월 평균 가격 엄청나네요. 그러니까 이런 가격 21만원을 깨뜨리기는 굉장히 힘들겠네요. 그렇죠? 60월봉은 잘 깨뜨리지 않네요. 그렇죠? 그러면 최악의 수는 한 21만원 정도가 오면 미친듯이 폭풍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그렇죠? 그러면 러프하게 좀 여유있게 보고, 지금 시장이 힘들지만 21만원 정도가 거의 마지노선이 되겠구나 생각하고 현금을 좀 두둑이 들고 있다가 24만 8천원이니까 그래봤자 21만원 가봤자 실질적으로 가격 조정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. 24만원 잡고 2만 4천원 빠진다고 봤을 때 22만원 22만 4천원 10% 빠져야 22만 4천원이거든요. 그럼 여기서 10%에서 15% 조정 받는 구간에서 공매도 막 투매 나오고 뭐 이런 걸 주워 담는다고 봤을 때 전략적으로는 그렇게 뭔가 엄청나게 싸게 사는 건 아니거든요. 예.
일봉. 일봉도 그렇죠. 요 라인 22만 원, 23만 원. 그냥 딱 20만 원까지는 오기 힘들겠네요. 그렇죠? 요 구간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 한 요 정도 구간에서 나는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그러면 이거 12만 원 찍고 올라온 거 감안했을 때 이거 지지 받고 그렇죠? 이게 강력한 지지 라인이 좀 될 거거든요. 그러면 요 정도 구간에서 셀트리온을 분할 매수한다면 가장 퍼펙트한 분할 매수가 좀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, 근데 문제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 거죠. 개인적인 견해인 거죠. 절대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제가 예측할 수도 없고 제가 그래 나갈 수도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쓰는 전략은 이러한 정도의 시나리오를 혼자 생각하고 있다가 이렇게 됐을 때 한번 분할 매수 신호가 나가보는 거죠. 그러니까 일단은 우선 저번에 한번 여기서 분할 신호 1차 분할 매수를 얘기를 드렸습니다. 내가 만약 한 10% 정도 비중을 가져간다면 뭐 25만원 언저리에서 24만원 사이에서 333 정도 한번 사보면 뭐 크게 무리는 없겠죠. 그렇죠? 크게 무리는 없겠죠. 셀트리온이 지금 이 구간에서 333 정도 갔을 때는 뭐 일단은 좀 빠지더라도 뭐 아까 말했던 러프하게 뭐 이렇게 빠진다고 봤을 때 그러면 전략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구간에서 25만원 주의로 해서 비중을 10% 정도 333 정도 사는 겁니다. 그리고 또 다시 만약에 진짜 21만원, 22만원, 23만원 왔을 때 2차 매수 들어가는 거죠. 1333. 그러면 총 비중은 20% 비중이 될 거고 전체적인 평균 가격은 한 23만원에서 아래 위로 언더가 되겠죠. 그러면 평균 가격 23만 정도 피겨값 잡고 그러면 한 30만 정도 요 240일 정도 평균가 오면 여기서 강하게 돌파 파동이 나오면 좀 수익 실현한 이 정도 전략이 어떤 중기급 한 1년 정도 코스로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거죠. 예. 장기적으로 뭐 평생 투자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한 1년 정도 코스로 전략을 세워서 셀트리온을 공략을 한다면 뭐 이 정도 어떤가 저는 생각이 들고요. 예. 그 다음에 뭐 지금 차트는 나쁜 차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저는 굉장히 지금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차트고요. 뭐 일목균형표도 이제 양운이 이제 슬슬 좀 나오려고 하다가 다시 음운으로 좀 바뀌려고 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은 좀 좋지 않습니다. 예.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아요.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거를 안 좋으니까 저는 사고 싶은 거거든요. 예. 무슨 말이죠? 리스크의 주식을 사야지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. 우리 투자는 위험할 때 사야지 돈을 버는 겁니다. 반대죠.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차트가 막 급등할 때 사거든요. 예. 상한가 갈 때 내일 또 상한가겠지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삽니다. 왜? 정보가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믿거든요. 그래서 오늘 5% 올라가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 내일 또 5% 올라갈 거라는 장대 양봉이 나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. 근데 저는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요. 반대로 이 회사의 가치, 가격, 미래 성장성, 그 다음에 기술적인 현재 흐름, 그 다음에 전체적인 조정 상태, 기간,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올 호재, 이런 전반 복합적, 그 다음에 주식시장의 흐름, 이런 모든 걸 다 감안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.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변수들이 이렇게 나옵니다. 지금도 홍콩 시장이 조정을 받네요. 자, 또 홍콩 시장이 또 조정받기 시작했습니다. 자, 이러면 오늘 간밤에 미국 시장이 또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거거든요. 일본 시장도 조정받고 있습니다. 미국 증시가 반등을 했는데 글로벌 증시는 계속 조정을 받는 거죠.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글로벌 헤지 펀드나 아니면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은 주식 비중을 이머징 마켓에서 줄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그렇게 됐을 때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 거죠. 예, 그렇죠? 또 28,000까지 지금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. 그렇죠? 뭐 일본 총리 바뀌는 걸로 기대감 올라갔던 거는 실망감으로 다시 떨어지고 있고요. 그 다음에 홍콩은 지금 다시 신저가를 향해서 또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오늘 밤에 미 증시가 또 조정을 또 받는다면 우리 증시는 또 약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. 네, 그렇겠죠? 홍다 보겠습니다. 홍다는 뭐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네요. 네, 아직 안 열렸나요? 아직 거래가 시작되진 않았네요. 자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차트는 차트고
시장은 시장이고 전체적으로 모든 걸 다 봐야 됩니다. 오늘은 차트에 중점을 두고 좀 얘기 드렸습니다. 셀트리온 헬스케어, 셀트리온 제약 다 똑같겠죠. 셋은 뭐 같이 간다고 봐야 되니까요. 예.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조금 더 지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아까 제가 들었던 얘기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조금 더 가격만 퍼센테이지만 좀 더 잡고 가면 되겠죠. 그렇죠. 지금 한 35,000원에서 17만원까지 올랐으니까 14만원 올랐다고 치고 그럼 7만원 빠지면 17만원에서 10만원 이제 다 빠졌거든요. 그 얘도 50% 정도 빠졌죠. 넥트는 제약은 더 심하죠. 자, 26,000원에서 26만원 10배 올라갔습니다. 그러면 24만원 잡고 12만원 빠지면 26만원에서 12만원 빠지면 14만원 맞죠? 딱 절반 정도 딱 빠졌습니다. 요거는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 거죠. 그래서 어느 정도 한 60%에서 70% 정도 구간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을 사겠다, 셀트리온 제약을 사겠다,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사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분할 매수로 333, 그 다음에 한 번 더 살 거 333 살 거 준비해 놓고 기다리다가, 그리고 이거 세 개를 다 사고 싶다, 그러면 좀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. 그렇죠. 네, 뭐 그러면 2 뭐 이런 식으로 뭐 5%씩 2%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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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놓고 전체적으로 비중을 뭐 30%로 내가 산다. 그럼 종목당 10%씩 산다고 쳤을 때 셀트리온을 이번에 뭐 한 5% 정도 비중을 잡고 사고, 세렐도 5%, 셀트리온 제약도 5% 사고, 그 다음에 여기서 한 칸 더, 한 10% 정도 더 받았을 때 또 셀트리온 5%해서 총 비중을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30% 정도 잡고 뭐 가겠다.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우면 정말 주식 투자하는 게 그렇게 막 최악의 경우로 치닫지는 않을 겁니다. 근데 이제 이거는 어디까지나 글로벌 시장이 정상적으로 좀 돌아갔을 때, 만약에 뭐 여기서 얘기하는 정말 최악의 경우 뭐 나스닥이 패닉장이 온다거나, 제가 좀 우려하는 바는, 자, 지금까지는 셀트리온 얘기를 좀 드렸고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제가 좀 걱정하는 바는 이런 부분입니다. 그동안 나스닥이 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.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뭐 블랙 먼데이,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증시 조정, 부동산 조정, 글로벌 경제 위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? 근데 그런 게 없었거든요, 지금 코로나 이후로. 근데 이제 뭐 그런 게 나와버리면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셀트리온 분할 매수고 뭐 분산 투자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. 그냥 다 내려앉는 거거든요. 그래서 큰 리스크 관리는 또 해줘야 돼요. 그래서 어렵습니다, 주식이. 리스크 관리해야 되지, 분할 뭐 매매해야 되지, 시장 봐야 되지, 글로벌 경제 봐야 되지, 뭐 이것이 힘들죠. 쉽지 않습니다. 네. 아무튼 오늘은 차트 중점적으로 좀 봤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연휴 마지막 날 마무리 잘 하시고요. 오늘 좀 시장이 너무 폭락 안 해서 정상적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